나이가 들어가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앞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통계청의 2019년 생명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3.3세입니다. 하지만 건강 수명은 약 65세인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는 18년 정도를 병원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생각해보니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주변을 둘러보면 참 신기합니다. 80세가 넘으셔도 매일 산책을 즐기시며 생기가 넘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70대 중반부터 병원을 자주 드나들며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같은 나이인데도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물론 타고난 체질이나 경제적 여건도 영향을 주겠지만 여러 연구를 보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해요. 특히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보통 참여하는 노인들과 거의 참여하지 않는 노인들 사이에는 주관적 건강 상태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특히 7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 정도가 건강의 갈래길이 되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90세, 100세까지도 활기차게 사실 수 있거든요. 이런 갈래길에서는 정말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소중해집니다.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보며 햇볕을 쬐시는 할머니는 80대에도 허리가 꼿꼿하시고 반면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며 끼니도 간단히 때우시는 분은 같은 나이임에도 기운이 많이 떨어져 계시죠. 실제로 제가 아는 82세 박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분은 코로나19로 집에만 계시다가 우울해지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요가 수업에 참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요가를 하셨는데 지금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 기다려진다고 하세요.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같이 수업 듣는 친구들과 차 마시며 수다 떠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습관들을 챙기면 좋을까요? 저는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봅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잘 먹는 것, 마음을 활기차게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말이에요. 몸을 조금씩이라도 움직여 보세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나 관절이 예전 같지 않은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중년 이후에는 운동 능력이 대략 1%씩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지속하면 그 감소의 폭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떤 78세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동네를 천천히 20분 정도만 걸으셨는데 그것만으로도 혈압이 안정되고 무릎도 한결 나아져서 여행까지 다니실 수 있게 되셨대요.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건 아니에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걷거나 계단을 한 층씩 올라가 보거나 의자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기를 몇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제가 알고 있는 76세 김 할아버지는 무릎이 아파서 멀리 걸을 수는 없지만 매일 아침 집 앞 화단을 돌보며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세요.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에 물을 주고 쪼그리고 앉아 잡초를 뽑는 것만으로도 하루 30분 정도는 활동하시거든요. 그 덕분에 같은 또래보다 훨씬 민첩하시고 기력도 좋으세요. 또 다른 예로 79세 이 할머니는 손자가 선물해준 실버카를 밀고 매일 마트까지 다니세요. 왕복 15분 정도지만 그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이 유지되고 있어요. 장 보러 나가는 게 나의 운동이라며 웃으시는데 실제로 이런 일상적인 활동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은 어떠셨나요? 혹시 오랫동안 앉아 계셨다면 지금 의자에서 몇 번만 일어나 앉기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맛있고 몸에 좋은 것들을 드세요. 나이가 들면 입맛도 예전 같지 않고 소화도 좀 부담스러워지죠. 그래서 간단히 빵이나 인스턴트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좋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의 경우 매일 일당 단백질을 최소 1.2g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체중이 50인 노인이라면 하루에 단백질을 60g 이상 섭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동물성 단백질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데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계란이나 두부, 생선 같은 것들을 꾸준히 드신 어르신은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보다 훨씬 튼튼하시더라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줄어들어 넘어지기 쉽고 회복도 더뎌지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74세 정할머니는 매일 아침 달걀 하나와 두유 한 잔을 드세요. 점심에는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드시고 저녁에는 생선 한 토막을 구워서 드시거든요. 이렇게 단순한 식단이지만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신 덕분에 같은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세요. 어깨도 아프지 않고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하지 않으시죠? 반면에 혼자 사시는 80세 최할아버지는 귀찮다며 주로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셨는데 점점 기력이 떨어지셔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며느리가 일주일에 2번씩 닭가슴살 요리나 생선구이를 해다 드리기 시작했더니 몇 달 만에 얼굴색도 좋아지시고 걸음걸이도 한결 든든해지셨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짠 음식이나 단 음식은 조금씩 줄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혈압이나 당뇨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대신 제철 과일이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면 좋아요. 77세강 할머니는 매일 호두 3개와 아몬드 5개를 드세요. 처음에는 견과류가 뭐 그리 좋겠어 하셨는데 꾸준히 드신 지 1년이 지나니까 기억력이 예전보다 좋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이름도 더 잘 기억하시고 약 먹는 시간도 잘 챙기세요. 오늘 식사는 어떠셨나요? 혹시 간단히 때우셨다면 내일은 계란 후라이 하나라도 곁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작은 변화지만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마음에도 새로운 자극을 주세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료하면 하루하루가 힘들어지죠.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자연히 우울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취미를 찾으면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83세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예쁜 사진을 보여주고 싶다며 스마트폰으로 사진 편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하셨는데 지금은 친구들과 사진 동호회까지 만드셨다고 해요. 작은 도전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매일이 즐거워지셨죠. 제가 아는 75세 박 할아버지는 퇴직 후 10년 동안 집에서만 TV만 보며 지내셨어요. 그런데 작년에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한문 강좌에 참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젊을 때 배우지 못한 한자를 배우는 게 정말 재미있다고 하세요. 이제는 신문을 볼 때도 한자 뜻을 찾아보며 읽는 재미가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예로 81세 윤 할머니는 글씨를 좀 더 예쁘게 쓰고 싶다며 서예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붓을 잡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작품이 완성되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손자 생일 카드에 직접 서예로 축하 메시지를 써주시는데
온 가족이 할머니의 글씨 실력에 감탄한다고 해요. 70세 김 할아버지는 젊을 때부터 음악을 좋아하셨는데 은퇴 후에 하모니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매일 30분씩 연습하시는데 이제는 동네 경로당에서 하모니카 연주도 해주세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찬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대단한 걸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루에 책 한 장 읽기, 일기 한 줄 쓰기, 좋아하는 노래 한 곡 배우기. 이런 작은 것들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머리와 마음을 계속 움직여주는 거니까요. 72세 장 할머니는 매일 밤 손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일기장에 써달라고 부탁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하셨어요? 라고 손자가 물어보면 그날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말씀하시죠. 이런 작은 습관이지만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손자와의 유대감도 깊어진다고 하세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람은 역시 혼자 사는 것보다 함께 있을 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이웃과 안부를 묻고 친구와 차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과 활발히 접촉하는 것이 행복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고 해요. 혼자 지내시던 78세나 할아버지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신 후 혈압도 좋아지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복지관에 가서 점심 배식을 도와드리시는데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니까 보람도 있고 감사하는 마음도 생긴다고 하세요. 74세 서할머니는 매주 수요일마다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여하세요.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혼자 책을 읽을 때는 그냥 읽고 말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니까 더 깊게 생각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꼭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동네 경로당에서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거나 작은 텃밭 모임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요. 79세 최할머니는 아파트 옥상에서 하는 작은 텃밭 모임에 참여하세요.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기르시는데 매일 아침 물 주러 올라가면서 다른 할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게 돼요. 오늘 상추가 많이 자랐네. 고추가 빨갛게 익었다 하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런 시간이 정말 즐겁다고 하세요. 85세 권 할아버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동네 공원에서 하는 게이트볼 모임에 나가세요. 운동도 되고 친구들과 만나는 시간도 되니까 일석이조라고 하시죠. 게임에서 이기면 기분이 좋고 저도 함께 웃으며 다음을 기약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중요한 건 꾸준히 사람들과 만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혹시 요즘 연락이 뜸한 친구분이 생각나신다면 오늘 한번 안부 전화를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몇 분의 대화만으로도 마음이 훨씬 따뜻해지실 거예요. 작은 변화들이 만드는 큰 차이. 지금까지 4가지 마이너스 몸 움직이기, 잘 먹기, 마음 활기차게 하기, 사람들과 어울리기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사실 특별한 건 하나도 없죠. 하지만 이런 평범한 습관들이 모이면 노년의 삶이 정말 달라져요. 제가 알고 있는 87세 한 할머니는 이 모든 걸 다 실천하고 계세요. 매일 아침 30분씩 집 근처를 산책하시고 단백질이 든 식사를 꼬박꼬박 챙겨 드시며 주 2회 서예 수업에 나가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같은 나이의 다른 분들과 비교해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건강하고 활기차세요.
반대로 혼자 지내시면서 TV만 보고 끼니도 대충 때우시던 82세. 어떤 할아버지는 몇 년 만에 급격히 기력이 떨어지셨어요. 무릎도 아프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으시죠? 하지만 최근에 자녀분들이 설득해서 작은 변화들을 시작하셨어요. 매일 마트까지 걸어 다니기, 아침마다 계란 하나 챙겨 먹기, 동네 경로당 바둑 모임 참여하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지만 벌써 몇 달 만에 표정이 밝아지셨다고 해요. 전문가들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균형을 이뤄야 온전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습관이 그런 균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10분 걸으셨다면 정말 잘하신 거예요. 내일은 반찬을 하나 더 챙겨 드시고 모레는 오랜 친구에게 안부 인사를 전해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실제로 76세 안 할머니는 하루에 한 가지씩만 바꿔나가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첫 주에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5분씩 스트레칭을, 둘째 주에는 점심에 계란 하나씩 더 드시기, 셋째 주에는 이웃 할머니와 함께 산책하기. 이렇게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셨는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해요. 70대 후반부터 80대 중반이라는 시기는 단순히 몸이 약해지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해요. 90세가 넘으신 김 할아버지는 88세에 처음으로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이 나이에 그림을 하시며 주변에서 걱정했지만 지금은 동네에서 유명한 화가가 되셨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94세 할머니는 92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증손자와 화상 통화를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하셨는데 지금은 카카오톡으로 가족들과 매일 소통하세요. 기계가 어렵긴 하지만 손자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시죠.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훨씬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사느냐인 것 같아요. 오늘 이 글을 읽어주신 것을 계기로 한 가지라도 새롭게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예요.